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챙기는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 오늘은 해외로 좀 가보겠습니다. 다니엘님, 한국 정치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 퇴근하면서 유튜브로 보면서 갈게요. 여기는 메릴랜드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산 넘어 산이 맞죠. 예. 그러니까요. 네. 데이비드 김님은 JB 늘 감사드리며 캐나다에서도 격하게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요즘 캐나다 국민들의 이 트럼프에 대한 정서가 어떤지가 참 궁금하네요. 별로 안 좋다고는 뭐 듣고는 있는데. 그렇겠죠? 네. 그것도 좀 전해주세요. 어떤지. 네. 데이비드님, 캐나다 국민들의 트럼프에 대한 감정 어떤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땡크님은 종배형 오늘도 잘생겼다! 라고 느낌표 3개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늘 도라는 한 글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제비 팬도 있으니 제 팬도 한번 오랜만에 소개해볼까요? 용희님, 나의 봄꽃은 더마카의 목소리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더 갈고 닦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갈구지는 않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뭐 좋으시겠어요. 네. 정득기님, 시선집중 청취율 1등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1등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참 어제도 유선전화 하나 왔네요. 02. 그러니까 02. 찍히면 무조건 받으세요. 아니 스팸인 것 같아요. 꽝. 끊어버렸죠. 이러면 촌철님들께 모범이 되겠습니까? 02 뜨면 무조건 받으시고요.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댓글, 문자, 미니 소개되신 분들에게 커피 쿠폰 따뜻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 소개되신 분들은 메일로 휴대전화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 PD가 따끈한 커피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 소통해 주시고, 그리고 이럴 때 여러분의 사랑으로 뭐가 필요하죠, 제이비? 뭐가 필요한데요? 전도가 필요하죠. 10명? 네. 많은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는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작년 12월 국회가 추천했지만 임명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함상훈 후보자는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고등법원 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을 역임했습니다. 1994년 검사로 임관한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측근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이른바 안전가옥 회동에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게 월권이자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걸 두고 논란이 아주 거센데요. 지금 뉴스에서 들으신 것처럼 12.3 계엄 다음 날 이루어진 삼청동 안가회동의 멤버고 그 직후에 휴대전화를 바꿔서 의혹을 샀던 당사자고 이로 인해 고발 조치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할 수 있느냐 이런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점들은 잠시 후 인터뷰에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우리는 따로 이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떤 점입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이 재판관 지명이 된 후에 기자들과 이런 문답을 나눴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언제쯤 소식 들으셨나요? 재판관.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덕수 대행님의 그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좀 느낀 그런 건 없었고요. 어쨌든 지명하셔서 대행님께서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잘 준비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갈래의 말도 있는데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완규 법제처장의 국민의힘 당적 보유 그리고 당적 소멸 시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했고 이에 기자들이 국무조정실 관계자에게 당적 소멸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관계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총리실에서 검토했는지도 모르겠다. 이걸 포함해 아는 정보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갈래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완규 법제처장을 검토했을까? 그리고 인사검증은 도대체 하기는 한 건가? 자, 이 의문을 하나로 좁힐 수도 있습니다. 이완규 지명이 정말 한덕수의 결정인가? 라고 하는 의문으로 좁힐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좁혀집니까? 자, 두 갈래 소식에 깔려있는 의문은 재판관 후보 이완규에 대한 인사검증이 부실했거나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문은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추가하면 더 깊어지는데요. 한덕수 대행은 탄핵 때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3월 24일에 복귀했습니다. 따라서 후보 선정 인사검증 작업을 그날 이후 보름 동안 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짧습니다. 근데 계산을 더하면 더 말이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덕수 대행이 후임 재판관 인선 작업을 개시하는 시점은 윤석열 탄핵 선고가 있었던 4일 이후가 돼야 됩니다. 왜냐? 그 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치고 자기가 인선 작업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칙상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딸랑 나흘 만에 후보 선정과 인사검증을 끝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이게 정말 한덕수의 작품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요. 아니란 얘기신 거죠?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픽일 가능성이 짙습니다. 실제로 그 전부터 이완규 재판관설이 계속 돌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파면된 사람이 헌법기관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심각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런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지명 여부를 넘어서서 한덕수 대행의 책임을 반드시 따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을 유도해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명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돌았거든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국무회의가 끝나고 한덕수 대행을 만나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미리 사퇴하고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더니 한덕수 대행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총리실 간부들에게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말했다라는 소식도 어제 전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을 종합하면 대선 출마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며칠 내로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데 이 일정을 고려하면 대선에 출마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하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세상사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누가 알겠습니까?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지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할지. 그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김문수 장관도 어제 사퇴 선언을 했으니까 전자를 붙여야 되는 거죠. 김문수 전 장관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극렬 지지층의 지지를 받을지는 몰라도 외연 확장은 한계가 너무 뚜렷할 것이다라는 이런 지적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한덕수 대행이라고 뭐가 다를까요, 도대체?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 순간에 한덕수 대행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밀착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과연 이런 이미지를 갖고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김문수는 안 되고 한덕수는 된다라는 그 이유가 뭐가 있는 겁니까? 몇 가지 이유를 대든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걸 상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다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덕수 대행 이야기에 나왔으니까 또 하나 심각한 문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개시가 됐습니다. 자, 전부터 나왔던 우려가 뭐냐면 계엄 관련 기록의 대통령 지정 기록물 분류 가능성이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가 되면 기본 15년, 최장 30년 동안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12.3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데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관장의 용산 행정관 출신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라는 점 이것도 알려지면서 그 우려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용산 행정관 출신이 기록관장이 된다?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이관 이후의 문제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관 과정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인데 그 키맨이 바로 한덕수 대행이라는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한덕수 대행도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12.3 내란의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기록해서 봉인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동에 걸릴 여지가 거의 없다라는 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촌철님들의 댓글이 거의 폭발하고 있는데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해바다님, 갈수록 태산입니다. 왜 고위 관료들은 말로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고 해놓고 번번이 분란을 자초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문봉철님, 헌법 뒤에 숨은 내란 세력의 알박기 정말 지겹습니다. 한국 정치는 완전히 막장 드라마예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이동훈님, 죄송합니다. 대통령 탄핵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인 듯 합니다. 박종식님, 도대체 나라가 왜 이런지 한심합니다. 내란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신성한 헌재에 알박기 하려는 불손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라고 물어주셨고, 알권리님, 내란죄 피의자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된단 말입니까? 총리가 상식이 있나요? BKK님, 가장 반헌법적인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한다고요? 그것도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을요? 라고 물음표를 끝없이 찍어주셨고, 박수연님은 집 나간 상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상식이를 찾아주셨어요. 이런 촌철님들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인데 한덕수 대행이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예상을 못했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점을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덕수의 작품이냐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픽이냐 이걸 지금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퉁가리님은 국정농단, 이건 정말로 중대한 국정농단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이제는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네. 지금 검찰의 기소에 기초한다면 내란 수괴 혐의자의 파면은 이루어졌지만 내란 세력에 대한 지금 단죄는 거의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못했죠. 조사도 제대로 안 됐으니까요. 그것의 지금 하나의 어떤 그 단적인 사례가 바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로 이게 하나의 사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9336님,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윤석열의 그림자가 아직도 있네요. 1523님, 한덕수 대행도 이렇게 보면 한통속 아닙니까? 내란 세력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연우파님, 설마 한덕수 대행은 뭔가 약점을 제대로 잡힌 걸까요? 그건 알 길이 없고요. 네, 루나킴님은 한덕수 대행 선을 세게 넘은 것 같습니다. 선 넘으면 다 죽는데 라고 보내주셨는데 한덕수 대행 얘기가 나온 김에 그동안 사실 미국 전문가고 통상 전문가인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도 못하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공교롭게 어젯밤에 통화를 했어요. 9시 3분부터 31분까지 28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총리실 발표부터 전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쪽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 장관급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내용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총리실에서 밝힌 내용에는 없는 게 여기 들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무역과 관세 외의 다른 사안들도 함께 협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원스톱 쇼핑이라는 아름답고 효율적인 방식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방식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걸까요? 아닐 수도 있죠. 지금 그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통상 정책이나 대외 정책을 보면 아름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름답지가 않고 가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어제 통화에서 어디까지 이야기 됐는지부터가 일단은 좀 약간 범위가 다르다라는 점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장관급 협상 테이블이 열려서 여기서 앞으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논의와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우리가 제 목소리를 내면서 국익을 수호할 수 있겠느냐가 지금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도 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또 트럼프하고 또 통화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에게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국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대행은 국내적으로 지원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본인 스스로가 지금 폭탄급 논란을 지금 던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다님이 한덕수 대행 설마 폭삭 퍼졌구나 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아직 밝혀진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정부가 뭘 하겠다고 얘기한 건지는 아직은 나오진 않는데 트럼프의 말만 보면 사실 걱정이 큰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LNG 뭐 알래스카 합작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지갑을 여는 아마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고, 이건 전문가들도 그 전부터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관세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보복 관세 때리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복 관세 때리지 않을 테니까 선처를 바란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얼마나 선처를 해줄까요? 거기다가 그 관세나 이런 거 말고 다른 부분들을 지금 원스톱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군사적 문제까지. 자, 이 부분에서 방어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세밀하고 촘촘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과연 있느냐 여기에 물음표 찍어놓고 현재 상황을 몬전님은 서울의봄 2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방아머리님, 이래서 개헌이 우선이 아니고 내란 잔당 처벌이 최우선인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고, 이인수님,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막을 방법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이거는 2부 인터뷰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금 내란방조범의 피의자 아닙니까? 네? 뭐 정판이 뭐니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지금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상식의 문제 아닌가요? 응? 한번 좀 정말 대답을 듣고 싶은데 국회에서 추궁을 해야 되는 문제겠죠. 뭐 저희가 대답을 요구한다고 대답해 줄 것 같지는 않고. 오늘 법사위가 지금 예고가 돼 있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아직은 뭐 불출석 통지를 안 했다고 하는데 오늘 나와서 말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부에서 더 궁금한 점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담임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